한기수의 한큐.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맥보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연결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요. 또 다른 채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역시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보시더라도 분위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계감이 있습니다만 주식은 좋아도 경계감, 따로 떨어져도 경계감이죠. 경계감 속에서 희망은 커지는 게 바로 증권시장이고요. 시장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서둘러서 어떤 섹터, 어떤 식으로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무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3시 50분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확실히 반도체 안에서 또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네.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제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죠.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이제 아직은 순환 반등 성격이 조금은 강한 형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고 키 맞추기 흐름 자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고르게 돌면서 점진적인 반등세를 볼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은 우리가 급하면 안 돼요. 절대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가는 종목이 있고 천천히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한 반등에 대비를 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PPI라는 종목을 먼저 보게 되면요. 5G 관련 중소형주들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KMW를 일단 일부 종목들의 반등도 시도가 되고 있는데 자, 중소형주 중에 PPI 주가가 가장 먼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봉 자체가 비교적 강하게 살아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미리 선침해를 해놓고 나서 완만하게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이제 수익률이 20%를 넘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과거 3월 중순경에 코스닥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갔을 때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때도 시장 자체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거기서부터 좋은 주식을 잡아놓고 기다렸을 때 굉장한 수익을 줬듯이 지금 현재 이 PPI를 비롯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PPI도 중간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듯이 그 스타트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성급하게 털어낼 만한 단계는 아니죠. 가격대도 낮은 종목이고 중기적인 반등이 막 시작됐다는 관점에서 성급하게 물량을 털어내는 관점보다는 아직은 우리가 홀딩하시면서 내지는 밀리트를 저가 매수하면서 주가 반등에 대비하는 전략은 아직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라운피플 보겠습니다. AI 관련주, 많은 AI 관련주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인 AI 관련 수혜주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나마 라운피플이 AI 관련 수혜주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역시 계단식 상승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완만한 반등세가 나타났고 이제는 상승 기류가 좀 더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정도의 완만한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만 그래도 주가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충분하게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은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SC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SC 같은 종목들은 정말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강도 높은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이에요. 역시 단기적으로 급등이 있고 충분하게 눌림목을 줄고는 다소간의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결국엔 충분하게 눌림목 조정이 연출될 때 선침해를 단행하고 기다리게 되면 결국에는 주가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죠. 자, 음봉이 나타났고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점진적으로 살아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크게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하기보다는 직전 고점에서 약간은 물량을 받고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하고 앞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강력했죠. 이렇게 강력한 종목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성급하게 털어내는 것보다는 자,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오늘 이후 내일부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는 아직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섹터의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KMW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군들이 역시 반도체와 5G 쪽으로 리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5G가 모처럼 말해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횡보장세를 기록했고요. 드디어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근래 보기 드물 정도의 반등폭이 큰 상태고 앞에서 나타났던 이 양봉보다도 이번에 양봉이 좀 더 큰 상태입니다. 이렇게 양봉이 큰 상태에서도 거래량이 약간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형태예요. 현재 밀집대에서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매물들을 한꺼번에 받아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물량을 받아내면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상태에서는 본격적인 5G 투자가 시작이 될 겁니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KMW 비롯한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홀딩, 저가 매집은 충분히 필요한 위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모처럼 또 오늘 5G의 줄도 함께 올라서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좀 못 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KMW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오늘 시장으로 돌아와서 현재 2시 40분 가까이 지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봐야 될지 한 큐로 정리해 주세요. 자, 오늘의 한 큐는 악재 소멸 중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악재 소멸 중 실제로 오늘 또 북한발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면서 방산주들은 하한가로 직행을 했지만 여타 경협주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매기가 돌고 있어요. 그것도 악재 소멸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정확한 말로는 이제 악재 소멸이다라기보다는 이제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딱 맞을 겁니다. 네. 주시장은 이제 불확실성 변수를 많이 싫어하는데요. 그 불확실성 변수, 지금 증권 시장에서 불확실성 변수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19 그리고 북한 문제가 세 가지의 이제 불확실성 변수였는데 그 불확실성 변수가 지금 하나씩 사라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모두가 정별 상태에서 상승 기조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세 가지 불확실성 변수 중에 두 가지 변수가 이제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시장은 이 불확실성 변수가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강세 기조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시장의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타날 때 제가 표현한 것이 뭐냐면 정말 탄탄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조정인데 너무나도 탄탄한 하반 경직을 보이는 그런 조정을 보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지수의 재반등 시점이 의외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해드렸듯이 그런 흐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북한 문제하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불확실성 변수는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북한에서 또다시 트럼프가 미중 간에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나와 있는 악재로서는 분명히 불확실성 변수로서는 분명히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 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제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몇 주째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도 가고 한국 증시도 갑니다. 이제 코로나19 제2차 팬데믹이라는 불확실성 변수, 우려감이라는 변수도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증권시장은 사실상 악재가 거의 없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하나 보게 되면요. 어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보여줬던 자, 트럼프와 그리고 이제 나바로와의 그 얘기에 대해 기사를 여러 개 보여줬었죠. 나바로 무역국장이라고 백악관의 나바로 무역국장이죠. 미중 간의 무역 합의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증시가 어제 그저께 급락이 났었고요. 그런 가운데 바로 트럼프가 그렇지 않다. 미중 간의 합의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수습에 나서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다고 했죠. 그동안 시장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재개되지 않을까, 또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파기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 하나로 이제 트럼프의 속내는 다 들킨 겁니다. 트럼프는 미중 간의 합의를 파기할 의사가 없구나라는 것이 확인됐죠. 때문에 당분간은 미중 간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김정은이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났습니다. 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한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으르렁거렸던 그러한 북한이 단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김정은이 첫 중앙군사위에서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속내가 아주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라는 판단이었고 결국엔 북한도 자기네들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확인됐고요. 이거 하나만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북한은 그렇게 쉽게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이런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이런 기사를 보시면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호재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차 도발이다, 3차 도발이다 계속 도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사지도 못하고 그렇죠. 수익이 나면 빨리 팔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호재인 것 같습니다. 내일의 한 수는 무엇으로 볼까요? 자, 내일 한 수는 그래서 거칠 것이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칠 것이 없다. 그런데 코스피가 이전 고점이 2,200이었어요. 네. 저는 2,200이 부담되면서 거칠 것이지 않을까 좀 걱정이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번씩은 네. 거칠 수는 있어요. 네. 거칠 수는 있는데 일단 주식시장이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 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주시장이고 현재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는 커플링이에요. 중국 증시는 거의 뭐 딴집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증시가 커플링, 동반 레이스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흐름만 우리가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앞서 언급드렸듯이요. 악재라든가 불확실성 변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충분하게 해드렸듯이 그 우려감도 없는 상태예요. 때문에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 변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포커스를 보시는 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2차 랠리 가능성이 조금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또 일부 대형주가 올랐던 종목이 매물을 받고 또 아직도 종목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진 상태이고 그동안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저점을 찍고 재반등에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자, 주가의 본격적인 2차 상승 가능성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역시 시장의 핵심. 과연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것인가? 역시 주도주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대장은 반도체, 그리고 이제 오늘 5G 움직이고 있죠. 5G, 2차 전지, 여기다가 폴더블 폰 관련주가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들이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 섹터고 이들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올라갈 때도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올라왔듯이 이제는 뭐 5G라든가 또 폴더블이 가고 또 5G와 폴더블이 올라가고 나면 다시 반도체가 가고 또 반도체 내에서도 못 올랐던 종목 중에 순환 반등이 지속적으로 연출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 섹터에 있을 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는 역시 상당히 강력한 상승 흐름이 강하게 살아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5주 이평증주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주봉이죠. 코스닥 시장의 주봉은 일단 양봉 자체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종목 중심의 순환 반등이 끝났죠. 순환 랠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주도주 쪽으로 매기가 이동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장의 주도주가 바로 코스닥 시장이고 코스닥 종목들이 바로 시장의 주도 섹터인 겁니다. 그 코스닥 지수가 주봉상 양봉이 좀 더 커지고 있죠. 2주 동안의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5주 2주 평균선에서 양봉이 커지면서 반등의 흐름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직전 고점 돌파했던 숨고리까지 마무리 짓고 2단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세의 분출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일봉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큰 상승세가 진행되고 나서 요 음봉입니다. 제가 이 음봉이 나오는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음봉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를 생각하시냐. 바로 저기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시점. 저 장대 음봉이 나오고 저점을 찍었던 저 때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저 때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악재가 있었고 심리적으로 너무나 위축이 돼서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주식을 잡지 못했었죠.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충분한 조정이 나타났고 공포감에 의해서 주가가 밀렸던 그런 위치예요. 그러나 이 위치에서 다시 시장이 5일선 위에까지 올라설 정도로 주가의 반등 흐름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저 때도 악재가 다 소멸이 됐고요. 여기서도 악재가 소멸이 됐고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리까지 마무리 짓고 재반등에 나서는 그런 국면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은 좀 더 탄력화될 수 있다. 그리고 5일선 위에서 양봉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 흐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의 아찔한 곡선들을 또 보셨습니다. 이때가 기억이 나는데 왜 그렇게 떨면서 뭘 사지 그렇죠. 않았을까 또 후회가 돼요. 앞으로도 거칠 것이 없다고 하니 다시 한번 시장에 기대를 걸어보죠. 그럼 어떤 종목으로 사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종목에 따라 확실히 엇갈릴 수 있잖아요. 종목들이 워낙에 폭넓게 순환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네. 종목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냥 뭐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하는 그런 매매보다는 네. 적당하게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짜놓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안정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오늘 한 큐 종목은요. 역시 이제 5G 쪽에서 오늘 이노바이러스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KMW의 상승을 봤으니 우리는 또 한번 5G를 주목해 볼게요. 이노와이어리스 현재장 4%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 이노바이러스를 비롯한 이제 5G 관련주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거의 못 올랐던 섹터들 중에 하나였었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듯이 시장은 못 오르고 소외된 종목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요. 5G 관련주를 중심으로도 워낙에 주가가 못 올랐던 섹터이기 때문에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 반등이 일시적인 반등이냐 본격적인 반등이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말씀드렸죠.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월 달에 시작이 되면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구간부터는 글로벌 국가들의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서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죠. 때문에 5G 관련된 반등세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 이노바이러스는 최근에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주가 흐름 자체가 제일 강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2차 반등세가 나왔을 때 다시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고 아시겠습니다만 유무선 자동 계측기라든가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몰셀이라고 하는 이 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가치가 큰 종목인데 자, 스몰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작은 중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과 건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음영 지역이 있죠. 음영 지역에서 전파가 못 가는 부분들을 전파를 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계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계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회사는 해외 수출 비중이 58%를 기록할 정도로 해외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죠. 때문에 해외 국가들이 5G 투자가 시작이 될 때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갖추는 게 좋겠고요. 자,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미 요 앞에서 다른 5G 관련주들과는 다르게 이 종목의 주가가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에 대한 새로운 성장 가치가 여기서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다른 종목들보다 강한 반등이 나타났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계속해서 시도가 되려고 하다가 5G 관련주 쪽으로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는 다시 밀렸었고 오늘 주가가 다시 한번 5%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5G 관련주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반등의 흐름이 강합니다. 그 얘기는 역시 5G 관련주로서 앞에서 강했듯이 여전히 대장주로서 주가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충분하게 눌림을 주고 이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바로 가건 점진적으로 가건 이 구간은 어쨌든 간에 바닥을 찍고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제가 56,0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까지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고점까지 곧바로 갈지 시간이 걸릴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은 중요치 않다. 그러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방향성으로는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작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한번 또 접근 전략을 해볼 만한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45,000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56,000원,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했습니다. 현재 구간 5%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테마걸에서도 짚어봤다시피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가 5G 투자를 가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의 수혜도 기대가 되는 만큼 저희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한규수 매니저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시고요. 여기서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